안녕하세요. A가 날마다 똑똑해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AI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최근에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문제, 그리고 그걸 해결한 정말 혁신적인 두 가지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랑 대화할 때 말이죠. AI는 어떻게 방금 전까지 나눴던 이야기의 맥락을 딱 알아채고 기억하는 걸까요? 그 비밀이,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사실은요, 우리가 아는 그 가장 강력한 AI 모델들조차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에 딱 부딪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메모리 과부하 문제입니다.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AI 발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아주 결정적인 병목 현상이었거든요.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KB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쉽게 말하면 AI의 단기 기억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AI한테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? 라고 물었을 때 AI가 대화의 맥락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, 이게 전부 다 이 KB 캐시 덕분인 겁니다. 이게 있으니까 매번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을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이 KV 캐시의 크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요. 긴 문서를 분석할 때는 무려 84GB를 넘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80GB 메모리를 가진 최고급 H1 GPU 한 대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에요. 말 그대로 AI의 기억이 터져나가는 거죠. 물론이죠.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. 하지만 거대한 벽에 딱 가로막히고 말았죠. 그게 바로 압축의 한계라는 벽이었습니다. 그때까지 나온 기술들로는요, 이 KV 캐시를 아무리 압축하려고 해도 5배, 딱 이 5배라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.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압축하면 AI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나 정확도가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. 아니면 계산이 너무 느려져서 실시간 대화는 꿈도 못 꾸고요. 정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문제였던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벽을 허물어버린 첫 번째 영웅이 나타납니다. 바로 엔비디아의 KVTC죠. 이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사진 파일 있죠. 바로 그 JPG의 압축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지금 보시는 이 엔비디아 연구진의 말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 방법들은 다 놓치고 있었던 데이터 속에 숨겨진 구조, 저차원 패턴이라는 걸 발견해낸 거죠. 와, 정말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. KBTC의 압축 과정은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이루어져요. 자, 첫 번째, 데이터의 패턴을 싹 찾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요. 두 번째,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정보인지 딱 구분해서 데이터를 아주 지능적으로 할당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G파일처럼 한 번 더 꽉 압축하는 겁니다. 어때요?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? 자,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? 바로 이 숫자, 이걸 보세요. 무려 20배입니다. 20배. 기존의 한계가 고작 5배였는데 그걸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린 거죠. 이건 그냥 성능 향상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수준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영리한 점이 있어요. 모든 기억을 그냥 무식하게 똑같이 압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화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억은 아예 압축을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. 이렇게 해서 AI의 정확도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. 정말 섬세하죠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하거든요. 바로 구글의 터보퀀트입니다. 이 기술은 엔비디아와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. 정보이론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출발한 기술입니다. 터보퀀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예측하기 훨씬 더 쉬운 형태로 싹 바꿔줘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오류까지 완벽하게 싹 잡아내는 거죠. 정말 정교한 수학 공식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터보 퀀트가 이뤄낸 성과는 바로 6배 압축입니다.
수노 배에 비하면 좀 작은 거 아니냐고요?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정확도 손실이 거의 제로라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품질은 거의 100%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6배로 확 줄이는데 성공한 겁니다.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기술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엔비디아의 KVTC는 압축률이 그냥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오프라인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고요. 반면에 구글의 터보컨트는 별도 설정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실시간 대화 같은 온라인 상황에서 진짜 강점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문제를 푸는, 서로를 보완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이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? 언뜻 생각하면 AI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 이제 GPU가 덜 필요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합니다.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현상 때문이죠. 제본스의 역설이 뭐냐면요. 이게 1865년에 나온 꽤 오래된 경제 이론인데 내용은 간단해요.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 자원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. 진짜 좀 이상하게 들리죠? 바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하!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보세요. 1865년에 더 효율적인 증기기관이 나왔더니 오히려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됐고요.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에도 초절전 LED가 나왔더니 조명에 쓰는 전기 전체 양은 오히려 더 늘었죠. 똑같은 논리입니다. AI 메모리 효율이 이렇게 좋아지면 AI를 쓸 수 있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GPU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인 거죠. 이 지긋지긋한 메모리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이제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. 예를 들면 책 한 권 분량의 대화를 통째로 기억하는 AI, 며칠 동안 내 옆에서 모든 맥락을 기억하는 진짜 개인 비서 AI, 그리고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에서 강력한 AI가 돌아가는 세상. 정말 상상만 하던 일들이 이제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의 이 혁신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갇혀있던 AI를 해방시켜서 우리 삶 모든 곳으로 데려오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AI의 기억력의 한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.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